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웹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쉽게 배우는 HTML5 and CSS 자바스크립트. 지금부터는 CS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CSS의 정의 및 구조 그리고 사용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CSS는 두 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7주차와 그 다음에 9주차에 CSS를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과제는 웹페이지 코딩으로 main.html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CSS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4년에 제안한 것으로 이제 마크업 언어가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한 겁니다. CSS는 1994년에 이분이 제안한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하콤 비움리입니다. 그래서 하콤 비움리가 1994년에 제안을 했고요. 마크업 언어는 HTML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크업 언어 배웠죠? HTML입니다. 실제로 이 언어가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HTML이 웹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담당한다면 CSS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색상, 크기 등과 같은 요소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소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SS의 정의입니다. 하콤 비옴류의 경우에는 누구와 같이 활동을 했었냐면요. 팀 버너스-리라는 웹의 창시자와 같이 재직을 했었습니다. 처음 이제 1994년에 이 언어를 제안을 했는데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와 함께 재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들을 위한 언어인 CSS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하콤 비움리가 되겠습니다. 자, CSS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로 반복되는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것의 장점은 문서 전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반복되는 속성을 요소마다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는데 CSS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OX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고 외쳐주십시오. 웃기겠지만 CSS는 웹페이지 전체적인 구조를 담당한다면 마크업 언어는 세부적으로 글꼴의 색상, 크기 등과 같은 요소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OX. 자, 정답을 맞추신 분은 오늘 맛있는 국밥 드십시오. 자, 정답은 X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크업 언어가 전체적인 구조를 담당하는 언어이고요. CSS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글꼴의 색상, 크기 등과 같은 요소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CSS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CSS는 반복적인 문구를 한번 지정해 줌으로써 여러 개의 H1에 통용돼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H1으로 사용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크블루라는 컬러를 가진 글씨체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H1이라는 지정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속성 이꼬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컬러라는 속성을 넣고요. 값을 다크블루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H1에 대해서 그 H1 안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다크블루라는 컬러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컬러 이꼬르 블루, 컬러는 이제 글자 색상을 의미하는 속성이고 우리가 글꼴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라는 거는 글씨체, 글꼴을 지정해 주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굴림체라는 거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컬러 속성 이꼬르 값 세미콜론 그 다음에
속성 폰트 패밀리죠. 콜론 값,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세미콜론을 추가해 줍니다. 여러 개의 속성 이꼬르 값의 선언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CSS는 여러 개의 속성 이꼬르 값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예문을 볼게요. 저희가 오늘은 main.html이라는 파일에 CSS를 정의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페이지를 꾸며줄 겁니다. 여러분이 H1이라는 속성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H1 안에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컬러 값과 배경색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H1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H1 태그 안에다 넣어주는 거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H1에 대해서 컬러 값은 블루, 그 다음에 글씨체는 글꼴의 경우에는 궁서체가 적용이 됩니다. 자, A라는 거는 하이퍼링크입니다.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참조해서 제 메인 페이지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없게 되고요. 밑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항상 밑줄이 보일 거예요.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밑줄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태그에 대해서 한 겁니다. 바디는 웹페이지 안에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디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해당 페이지 전체에 이 속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이미지 어떻게 가져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오늘은 배경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배경 색을 지정해 주는 건 해봤는데, 배경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고, 배경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대시키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항상 쓸 때, 항상 붙어서 쓰지 않고, 윗부분에 조금 여유 있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마진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20폰트 이 정도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좀 해볼게요. 이제 메인 페이지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ain.html 실습을 좀 해볼게요. main.html 여셨나요? 그래서 CSS 실습을 해볼 겁니다. CSS main.html을 보면 CSS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 CSS가 적용된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이 경우에는 H3이라는 태그 요 부분에만 컬러가 레드라는 CSS 속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비니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할까요? 라는 이 데이터, 이 문구에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H3이라는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을 시켰는데 H3이라는 태그를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영문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Welcome to 토빈스 웹사이트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Welcome to 토빈스 웹사이트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부분에 다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H3은 둘 다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H3이라는 게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100번을 입력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지정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페이지에 다 속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컬러가 레드라는 거를 딱 한 번만 기입을 하고 모든 H3 태그를 사용하는 데이터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글씨체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H3이라는 부분 있죠. 나중에 이제 컬러 값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러면 H3이라는 태그 안에 있는 스타일 CSS 문구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CSS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 바디 안에 있는 텍스트 색깔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실습을 좀 해볼게요. HTML의 도구 모음에 보면요. 이렇게 A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스타일 태그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CSS 속성을 줄 건데요. 헤드 안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헤드 안에다가 이 스타일 태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우스 위치 시키시고요. 10번 라인에 하겠습니다.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H1이라는 요소 스타일을 한번 코딩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컬러라는 속성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입력해 주십시오. 컬러라는 색깔. 그래서 저는 빨강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배경색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이제 교재에 보면 몇몇 CSS 코드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속성의 경우에는 이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색, 그래서 저는 이제 옐로우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옐로우가 싫으면 이렇게 팔레트에 가서 원하는 색깔로 고르셔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한 줄에 붙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저는 줄바꿈을 이용해서 좀 보기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속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H1이라는 태그 안에는 두 개의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을 적용시킨 예입니다. 컬러라는 속성, 그리고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각각 값을 넣어줬는데 구분은 반드시 세미콜론입니다. 하나 더 줘볼게요. 글꼴체입니다. 글꼴체를 한번 변경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글꼴체를 변경하는 속성은 폰트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꼴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만의 독특한 글꼴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PC에는 그 글꼴이 없어요. 그러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웹에 세팅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PC에 있는 윈도우스 밑에 있는 폰트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현재 이러이러한 폰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기천년 바탕 볼드라는 채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폰트를 사용을 해도 내 PC에서는 보이지만 다른 이들의 PC나 다른 이들의 환경에서는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보면 O라고 있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설치한 거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제가 따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가 아마 이렇게 보면 이런 표시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PC나 다른 이의 환경에서도 이 폰트가 설치가 돼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글에 있는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구글은 이제 구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폰트가 있습니다. 웹 환경에서 폰트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휴먼 매직체 같은 걸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요. 한번 이제 휴먼 매직체 하고 이런 글꼴체네요. 그 다음에 취소 누르겠습니다. 이걸 복사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네, 취소 눌러야 됩니다. 취소 눌러야 돼요. 여기 이제 휴먼 매직체 선택하면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복사,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세요. 그런 다음에 취소 누르고요. 한번 컨트롤 V. 그럼 휴먼 매직체.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비니의 신나는 웹사이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토비니의 신나는 웹사이트라고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H1에 적용을 시켰네요. H3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해 보겠습니다. H3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쵸? H3이 두 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다 적용시키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H1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H3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 글꼴의 경우에는 뭐 궁서체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궁서체. 배경색은 일단은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색상은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웹페이지 구성도 잘해요. 미적 감각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CSS 이론을 조금 더 하고 더 추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